오늘 저 이 종목 마지막으로 꼭 봐드리고 싶은 게 엔지캠 생명과학을 세 분이나 올려주셔가지고 칭칭이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가장 높으셔가지고 13만 5천 원에 20%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궁금해요. 김정수 전문가님. 네. 18만 원대에서 딱 차익 시연하고서 지금 조정 타이밍 노리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그렇게 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 주식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은 약간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래? 단기 등락을 좀 참은 상태에서 대응할래? 네. 좀 더 목표치를 높게 아니면은 이런 마디까지 다 먹으면서 대응을 할래? 네. 이런 어떤 선택의 영역이 선택권이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이런 변동성도 적은 게 아니니까 저는 변동성도 먹을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겠죠. 네, 시장의 스킬이 어떤 있으셔야 되죠. 자금 흐름도 좀 잘 네. 읽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왜 이런 시세가 좀 터졌었는지 이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EC 18입니다. 이게 요게 아니고요.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이에요. EC-18. 네. 이 욕 같잖아요. 18. 그죠? EC-18.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줬는지 참 모르겠어요. EC-18. 주요 파이프라인인데 이 기업이 떴던 이유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대부분 바이오제약 업체는 코로나 치료제 쪽이나 백신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파이프라인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수많은 파이프라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엮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 테마로 봤던 거예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력을 삼았었던 EC18, 그러니까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몸 속에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제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항체들끼리 결합을 좀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네. 걸 방해하는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건 이제 백혈군의 일부 성분인데 거기에 따른 이런 요인들이 너무 좀 가다 분비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150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7월 달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시간이 별로 네. 없어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돌연변이나 변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변이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 몸속에서 간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돌연변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간이 피로를 느끼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코로나 관련돼서 뭔가 변이가 생기면 네. 간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영구적이니까. 그러니까 간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R&D 또는 폐암 쪽으로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래서 시세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간에서 지방이 5% 포함되면 지방 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악화가 되면 지방 간이나 지방 간염으로 발전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게 되면 코로나 변종에 대한 부분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서 유일하게 얘네 업체가 미국 임상에 그래서 승인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쉽게 죽지는 않을 텐데 요번에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식이 타겟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대 만약에 혹시라도 한 번 더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허, 그때 좀 네. 반등 나왔었을 때 네. 좀 비중을 어떤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이 힘드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 방향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